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죠. 그쵸? 그리고 나서 계속된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뭐 신성 ST에 대한 그 자회사에 대한 상장건, 그쵸?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상황이 발생했나요? 9월 달에 여기 고가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었냐면, 여기 9월 초에는 계속해서 매도해야 된다. 그쵸?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9월 말에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서 정확하게 빠졌고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실적이 10배 오를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미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반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앞으로 몇 년치를 갖다 땡겨다 쓴다, 몇 개월치를 갖다 땡겨다 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사실상 이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선반영을 받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5배, 6배씩 주가가 오른다면 그건 고가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시작되는 5배가 갈 수도 있고 10배가 갈 수도 있어요. 자, 에코프로 보세요. 2달 동안 8배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그 뒤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죠. 그것처럼 뭐가 필요하냐?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에 맞게 어떤 짓을 해야 된다? 실적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시세는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나오게 되지만, 그 시작점은 뭐다? 신고가 구간이다. 그쵸?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 신고가에 대한 건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고가 종목이 간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진짜 자꾸 손해를 보는 걸까요? 자,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상승폭이 몇 프로가 나왔죠? 100%가 나왔습니다. 100%가. 여기 보세요. 100% 시세가 나왔다. 113%가. 그러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하한가 같거든요. 이 구간에 내가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게 오늘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매수한다? 25,0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물릴 각오로 들어간다. 뭘 믿고? 신고가를 믿고. 왜? 주식시장은 가격이 선반영을 하니까.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자. 그쵸?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고가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근거, 제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초전도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매도를 해라.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다. 우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9월 초에는 계속 매도를 해라. 왜? 초전도체 관련된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그쵸? 이 프리미엄이 빠져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쪽 구간에서 들어온 세력이 나가야 돼요. 그쵸? 그 나가야 되는 게 뭐다? 쌍봉 구간입니다. 근데 또 신고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여긴 매수해야 된다. 여긴 매도해야 된다. 그건 모두 다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해진다. 근데 이제는 다시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잡기 힘들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확인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일단 내용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로 인해서, 그쵸? 초전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6배 올랐다. 6배. 기간 얼마? 3주. 그쵸? 그 첫 번째 단계는 뭐? 신고가. 그쵸? 여기에 초전도체 관련돼서 내가 아는 척을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초전도체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때, 아니, 초전도체 내가 만들었나? 공부한다고 알 것 같으면 일론 머스크가 왜 못 만들어요? 그쵸? 그거 아닙니다. 세상엔 천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알아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뭐 앞으로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꾸니까 이거 20만 원 가겠지? 30만 원 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안 갔을 때, 내 예상이 틀렸을 때 대처가 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지, 무작정 난 모르겠고 그냥 이거 대박 재료니까 그냥 직진하자,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첫 번째 확인하는 구간이 나왔다.
그쵸?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이거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이시나요? 10월 23일 그쵸?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뭐라고 해요? 9시 9분에 신성 델타테크 추격은 절대 금지다. 올려드렸죠. 여기 보세요. 4% 올라가는데 추격은 절대 금지한다. 절대 금지한다. 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을.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저는 2만원대부터 초전도체를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여기까지 갔을 때 제가 고가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여기 이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았다. 그리고 매도 구간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프리미엄이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세력이 들어왔으면 돈을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세력이 왜 들어와요? 돈 벌라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재료를 믿고 가야 되는 거 오케이. 더 빠지면. 근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을 추적 관찰을 하자.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뭐가 된다? 매도, 매수, 매도 이게 된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고가가 언젠가요? 10월 10일, 11일, 12일입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2일, 11일. 자, 마지막 상승이 나왔었던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을 보면 자, 10월 10일 어떻게 나옵니까? 오후 12시 49분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64,000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쵸? 여기인데 정확하게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회색선. 그쵸? 이게 뭐예요? 무대원.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제가 신고가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쵸? 여러 가지 종목을 봐야 되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수식을 넣어서 지표를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식을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으면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무료로 좀 가기에는 조금 좀 그래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정확하게 64,000원대 64,000원대에서 뭐가 나왔다? 고가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다?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 준비해라.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10월 11일 날 정확하게 다음 날이죠.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뭐가 나가요? DIT. 보세요. DIT는 반도체입니다. DIT 내용 보세요. 10월 11일 시가 몇 프로 출발? 1.89% 출발.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주문 자체를 그렇게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일날 몇 프로? 24%. 종가 몇? 20.7%. 그 다음에 어디까지? 19,450원까지. 종가 얼마? 14,730원. 수익 얼마? 40%. 그쵸? 기간 어느 정도? 일주일. 자, 대박 종목은 정말 내가 3배 먹고 5배 먹고 10배 먹을 수 있는 대박 종목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런 걸 먹을 수 있으면 금방 강남에 건물 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가능한 범위, 적게는 5에서 10%, 많게는 20에서 30% 정도를 계산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보세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자, DIT 몇 프로죠? 장 시작 전에 나간 게 40%다. 40%. 얼마 만에? 일주일. 그쵸? 고가 못 잡죠. 당연히. 고가 어떻게 잡아요? 고가 저가를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장중에 종목 분석하고 내용에 대한 파악하는 것 따위를 하질 않아요. 그쵸? 이거 음봉 하나 맞더라도 이거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작아 보이죠? 10%짜리예요. 10% 내가 최저가에 팔더라도 얼마에 팔아요? 17,400원. 그럼 수익 몇 프로예요? 30%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온다는 거고 자, 보세요. DIT 신고가 매물소와 돌파 급등. 그쵸? 정확하게 회색 라인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쵸?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정확히 회색선에 라인 따라가죠. 그쵸?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이것뿐이냐?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자,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신성 델타테크가 깨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다? 급등 종목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10월 20일 금요일이죠. S&T 에너지 상한가 마감. 언제 나갔다? 8시 55분.
자, 10월 19일 JCN 시스템 상한가 마감. 언제 나갔다? 9시 4분. 장중에 몇 프로? 20%. 대성산업 8시 54분에 나가서 장중에 변동폭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0%가 넘어갑니다. 그쵸? 상한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매도. 그쵸? 10월 18일 피델릭스 언제 나갔죠? 8시 56분. 상한가 마감. 미래산업 장중에 급등세. 아까 전에 뭐 DIT를 포함해서 극동류화 같은 거 지금 뭡니까? 중동불안. 당연히 진행이 되죠. 시세 진행이. 이것뿐입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신고가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반등 확인을 최소한의 걸 하고 있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철저하게 중요하다는 거고 저가를 정확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추적해서 내가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기간 얼마? 2주 안에. 2주 안에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쇼부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최소한 급격한 손해 구간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고가. 여기 고가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12% 13% 급락이 나오고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데 매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보세요. 이날 정확하게 10월 13일입니다. 제가 뭐라 그럽니까? 오르고 있는데 유지되는 시세가 아닙니다. 지정한 가격대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 그쵸? 어떻게 됐어요? 4만 원대까지 급락. 그리고 저는 지금 매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3%대 종가가 나왔어요. 62평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평선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실적이 나오면 믿으면 돼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대비해서 자, 가격 대비 실적입니다. 이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높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공략을 예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잡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잡는 건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영상을 찍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듣고 장중에 20% 전후에 단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무대원 라인은 제가 공개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 델타테크의 고가와 저가를 정확히 잡아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구간에 보유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자, 내가 원론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내가 실시간으로 내용이 필요하다. 그쵸?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중에 단타 15%에서 20% 전후에 단타 매매를 내가 해보고 싶다. 그쵸? 스윙급의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구조의 기본이 되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다.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익히시고요.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